네,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그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할 거기도 한데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한 네 분 정도 선생님 계셨었죠? 네, 그동안에 전체 커리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커리라고 하는 건 지금 2학년이잖아요. 2학년하고 3학년까지를 거쳐서 갔을 때 전반적으로 그냥 수학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왔었나요? 아니면 대체로는 그냥 수업 설명하고 나서 들어가신 건가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기에도 한 번쯤은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성은 뭐고 물론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직후에 있는 내신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그냥 전체 큰 그림 그리고 우리 애가 어디쯤에 라인에 와 있으며 혹시나 지금 뭐 약간 문제가 생기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놓고 나서 보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좀 설명을 들어갈게요. 저희 1학년 때는 혹시 과목 뭘 공부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름이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 근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로. 1학년 때 배우는 그 수학 과목이 뭐죠? 네, 수상화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고등 수학이에요. 그거를 이제 임의로 좀 나누는 게 수학상, 수학화 이렇게 된 거고 아마 아시다시피 이게 또 웃긴 게 수학상화라고 해놓고 나서는 2학기 때 들어가면은 좀 쪼개서 수학상에 있는 뒷파트 막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고등 수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명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부터 아이들한테 남은 과목은 총 5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말 정정할게요. 실상 3과목입니다. 3과목. 이 2과목이라는 것까지 뭐였는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직후에 저희 들어가는 과목이 뭐죠? 수학 원이죠. 그 다음에 뭐 2학기 때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특정 학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학 2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학년 들어가면 미적분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를 3과목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2과목은 아마 지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하고 뭐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네, 확통이랑 네, 기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는 그 쩌리 과목이에요. 겉절입니다. 겉절이. 이게 왜냐하면 연계성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기아 이거 이번에 아마 특강 안 들으셨어도 이번 겨울방학 때 아예 요만큼도 안 건드렸어도 그냥 학기 중에 처리될 겁니다. A, B, C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A 아마 나올 거예요. 조금만 공부한다라고 치면 얘네들은 그냥 별로 신경 쓸 게 없고요. 어, 저희가 사실 메인 과목이라고 해야 되는 건 바로 요 3과목입니다. 그럼 이게 뭐 대체로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자 해요. 수능이 이제 약간 보이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떤 친구는 어쩌면 아예 그냥 수능 자체를 거의 코앞에 놔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 상식 느낌으로 어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점수는 어떤 배분이 되어 있고 몇 문제인지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를 또 뭐 그냥 간단히나마 체크를 좀 하고 싶어요. 어, 수능 3과목 보죠. 수학에선 그렇습니다. 그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원, 수투, 마지막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알고 계셨죠? 네, 그러면은 약간 상식 퀴즈 비슷한 건데, 네. 이 선택 과목에는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네, 미적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확통, 그 다음에 기하까지. 근데 여기에서 그냥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미적이 지금 뭐 거진 메인 과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 사실이에요. 전략적으로 뭐 기하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과목 하자 이런 건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약간의 첨언만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선택 과목인데 딱 여기선까지만 알아두시면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중요도에서 얘기할 때 조금 더 근거를 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문제씩 들어가 있는지 아신가요?
여기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몇 문제 들어가죠? 약간 네, 뭐 그 조용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아마도 알고 계실 거예요. 11문제가 들어가고요. 수투도 11문제. 그 다음에 네, 마지막에 선택 과목은 그럼 몇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 문제 개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잖아요. 8문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점수상에서는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얘가 37점이고 얘도 37점.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몇 점이죠? 74점이죠. 그럼 100점 만점이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점수 26점이 이 선택 과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선까지는 그냥 대략은 알아두셔야 중요도에 대해서 정말 대략을 알 수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이 되실 겁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어, 방향성만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 일정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사실은 수학 1하고 수학 2가 거의 가장 중요하다. 이건 확실하다. 누가 봐도 수학 1과 수학 2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기였었어요. 왜냐면은 점수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킬러 문제가 다 수학 1하고 수학 2에서 거진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래저래 보나 논리상 거의 수학 1하고 수학 2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과목이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좀 달라졌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작년에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킬러 문제를 내지 못하니까 점수 배분, 그 난이도의 배분 같은 게 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사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미적분이 좀 굉장히 무게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누구도 이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수학 1이나 수학 2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 여기에 무게감이 좀 가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고 바로 연이어서 수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약간 좀 맹맹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단원들의 연계성에 대해서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연계성까지를 알고 있으면 정말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설명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조금 메인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간단히만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은 크게는 3개 과목으로 3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첫 단원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수, 로그,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순서대로 잠깐 얘기해보면 무슨 과목이 있는지, 무슨 단원이 있는지 아시나요? 네, 삼각함수 있습니다. 제가 따로 터치할 것도 없을 것, 따로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 수열이고요. 수학2도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함수의 극한,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이 미분법, 마지막 뭔지 아시겠죠? 네, 적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크게 또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입니다. 이런 큰 갈래까지 알아놓으시면 아이들이 뭔가 빵꾸가 났다. 수학 강사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어요. 약간 좀 세밀하게 여기 부분이구나 라는 걸 좀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냐면요. 여기서 다루는 함수가 다릅니다. 수학 1하고 수학 2는 별개예요. 여기서는 무슨 함수를 다루게 되어 있냐면 다항 함수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혹시 다항 함수라고 제가 전달하면 약간 소통이 좀 어려울까요? 다항 함수 중에 예시 하나만 드릴게요. 아마 아실 겁니다. x제곱 더하기 x 이런 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을 갖다가 우리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미적분에서는 좀 다른 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미분과 적분을 행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초월 함수라고 하는 걸 미분하고 적분을 해요. 근데 이게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앞에 네모칸 칠게요. 요거 있죠. 지금 세로 함수 앞에 이름 붙어 있는 거. 요거를 초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미적분에서는 앞에 네모칸 친 요 녀석에 미분이나 적분을 붙여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옳아요.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점에 와 있냐면 요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을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신으로 이제 이거를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앞에서 이런 것들에서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미스가 나면 자연스럽게 이 뒤까지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학2에서의 미분법이나 적분법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고 하나만 더. 지금 여기에서 연결 관계를 또 지어볼 수가 있는 게 마지막에 수열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극한, 연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뒤에 수열의 극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또 마찬가지로 두 개 단원 정도가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이 수학 원은 우리가 지금 그냥 한 개 단원, 한 개 단원, 한 개 단원으로 볼 게 아니고 뒤에 우리가 3학년을 또한 대비하는 그런 면모로서의 가치도 있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중요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란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도를 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이 지도를 할 거고요. 어떤 방향성으로 지도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야 첫 번째 슬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지금 표정이 약간 지금에서야 넘긴다라고 하니까 좀 못 믿어온 약간 그런 표정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저 일단은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면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음, 혹시 은광여고 그 자제가 은광여고 다닌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 네.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쉽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내지는 혹시 지금 숙명여고 지금 자제분 숙명여고 다닌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도 약간 쉽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었어요. 청담고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지금 속단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명동구가 원래 남학교 중에서는 쉽다라고 유명한 학교거든요. 문제 수만 많지 여기 뭐 그냥 대충 뭐 승부 볼만하다. 근데 작년 중간고사가 가장 어렵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고가 원래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아예 대놓고 너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센 5번 풀고 그냥 학교 프린트 풀면 대충 점수 나와 라고 할 정도로 가볍게 보던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재작년도 그렇고. 2학년들 지금 난리 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쉬웠다 어렵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시험 난이도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아셨을까요? 제가 잠시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청담고도 되게 대표적이에요. 청담고도 원래는 예, 어, 원래는 엄청나게 쉬운 학교.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학교였는데 작년에 정말 극도로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정말 어떤 학교 특정한 학교가 그냥 쉽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냥 어렵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교 특정한 학교에 좀 적합하게 그냥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당연히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이거 한 번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상 칠판에다 쓸까요? 또 너무 당연한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상상상 이렇게 받은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하, 중, 상 이렇게 받은 친구가 있고
상, 하, 상 이렇게 받은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누구 뽑을까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약간 뭐 하, 중, 상에서 이게 올라가는 그런 뭐 흐름을 탔으니까 아 대단하군 널 뽑아야겠군 뭐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번씩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생기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시험 난이도가 구성되든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좀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걸로 이루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가벼운 그런 시험 난이도를 그간 가졌던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도 부디 모의고사 킬러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변형까지는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상식 그냥 살짝만 또 언급을 할게요. 1등급이 몇 퍼센트까지죠? 4%까지입니다. 말만 합니다. 그 2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학년 그 설명회쯤 오면 사실 설명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정보 드릴 게 별로 없어지긴 합니다. 3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죠? 네, 완벽하게 알고 계시네요. 23%까지고요. 4등급이 40%까지입니다. 애들 다 경험했거든요. 1학년 때. 이게 얼마나 1, 2등급이 대단한 거고 얼마나 받기 어려운 건지 압니다. 근데 애들 2학년 올라오면 갑자기 아 받기 어려우니까 나의 눈높이를 낮춰서 이번엔 3등급을 한번 4등급을 한번 목표로 해볼까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죠. 당연히 애들 눈높이는 암만 내가 1학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난 1, 2등급 받을 거야 뭘 해서든 그런 느낌일 텐데 애들 2학년 때 그럼 시험장 들어갔을 때 1학년 때에 비해서 막 익숙해졌으니까 그 압박감이 줄어들고 그래서 막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애들 여전히 그냥 지금도 중간고사 들어가고 기말고사 들어갈 때 바짝 긴장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OMR 쓸 때 좀 떨어요. 애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박한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시험지까지도 좀 생소한 걸 봐버리면 그럼 애들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는 상황 벌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학교 시험은 그라데이션으로 항상 쉬운 거에서부터 조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으니까 내가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렇게 준비해서 내가 이번엔 잘 볼 거야 딱 이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갑자기 5개 정도는 좀 쉬운 문제였다가 그다음부터 중킬러가 빠바바박 하고 박혀요. 그럼 애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점수가 그냥 그에 따라서 적정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이 좀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양한 어떤 모의고사의 형태들, 난이도 면에 있어서 이걸 아이들한테 접해내게 하는데도 좀 집중을 할 거예요. 수업 진행할 때. 예를 들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좀 쉬운 문제로 구성을 하기도 할 겁니다. 몇몇 개 시험지는. 그러고는 그라데이션으로 쭉 올라가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5문제 정도만 좀 가볍게 했다가 뒤에 다 준킬러로 넣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면모를 다 아이들은 접하게끔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요거는 그냥 아이들 그 시간 부족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제가 테크닉 같은 요소를 아이들한테 안 알려줄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다 모아서 여기 대치권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아니면 인강에서 얘기하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건 다 모아서 일단 전달해주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반은 확통하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제도 내줄 거고요, 모의고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에서 애들 질문까지 다 받을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를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반 수업은요, 일단 월요일하고 금요일 6시 저녁 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개강은 3월 4일입니다. 저희 반은 수학원 2번 정도 공부한 친구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고 어, 병이 하나 있어요. 그러고 이런 자리 설 때가 제일 불편해요, 사실. 네, 왜냐면은 그 저는 아이들이 저를 안 보면 안 되는 병이 있고요. 한 명이라도 저 안 보면 수업 진행을 잘 못해요. 굳이 저 봐라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편인데 여기선 제가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안 보세요 이러면서 앞에서 뭘 할 수도 없고 제가 이게 실제로 안 보시는 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사실 진짜 불편해하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어 혹여나 지금은 저희 반 아이들이 정말 저 잘 봐주거든요. 근데 부디 좀 진짜 수업에 집중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공부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친구만 저희 반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지금 좀 공부를 거의 좀 하기 좀
애매한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갖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거보다도 지금 일단 저한테 진짜 집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